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이 정말 엄청난 독재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을 안 차리면은 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듯이 바로 이것은 우리가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독재라는 것이요, 별것이 아니고 한쪽의 힘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독재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언론 상황이 민노총이 만드는 정부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좌파 성향의 강렬한 어떤 그런 정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가지고 편파적으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들의 어떤 성향 자체가 보면은, 그리고 이 큰 회사라든지 우리나라의 국영방송 KBS나 아니면 국영방송은 아니지만은 MBC나 이런 데에서는 경영과 노조는 분리돼야 그게 서로 견제도 되고 상생의 길이 되는데, MBC 같은 경우에도 MBC 노조 지부장 하다가 PD 수첩으로 해가지고 보도 잘못해가지고 뭡니까? 징계받고 잘려가지고 뉴스 타파 있다가 정권 바뀌어가지고 사장으로, 노조 활동하는 지부장이 사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성향, 그리고 자기의 인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 자체도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편향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승동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노조 위원장 출신인데, 이 경영을 모르는 사람이 노조의 잣대로 무조건 이거 일방적으로 이 거대 공룡 조직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김연아라는 그 한국당의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YTN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 거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지금 현재의 국민들의 상황을 모르고 고통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을 하니까 그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 비유를 했거든요. 이제 한센병이라는 게 이 자기가 고통이 와도 그거를 병이 깊어져도 본인은 느끼지를 못하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빗댔는데, 그것을 빗댄 이유는 그 앞에 이정미라는 이 정의당 대표가 그 한교안 대표가 이제 5.18 때 또 강주를 가게 된다 하니까 그 완전 사이코패스다, 완전히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모독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빗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나도 똑같은 의학 용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정미 대표가 그렇게 발설을 했을 때는 공당의 대표를 갖다가 사이코패스다, 정신병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론에서 취급도 안 해줘요. 뭐 취급을 해도 살짝이 약간만 보도를 하고, KBS 같은 데는 아예 보도를 안 하고. 근데 김현아가 먼저 공격을 당해가지고 방어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좀 공격을 했는 걸 가지고 뭐 그 공격도 아니죠. 말은 바른 말이죠. 그게 실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경제가 망가지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은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이거를 받아가지고 네이버라는 포털에서는 재생산 확대를 하고, 그래서 정말 한국당은 굉장히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은 싸우고 있습니다. 또 당장에 내년에 선거도 해야 되는데, 왜냐 그러면 언론이 굉장히 역할이 큰데 언론이 전부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저쪽 좌파 성향 쪽으로만 보도를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요, 이제는 이 한국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존 언론의 눈치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거꾸로 보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발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 한마디 그 군중들 집회에서 한 이야기는, 그것은 뭐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하고 뭐 윤리위원회 제소를 한다 그러고 막 난리 구슬 안 칩니까? 그게 네이버 같은 데도 막 엄청나게 막 실시간 검색어에 막 엄청나게 올리고, 좋은 일 하는 것은 절대로 안 올려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민주당이나 저런 데서 어떻게 뭐 하는 것은 엄청나게 포장을 해가지고 보도를 잘 해줍니다.
이게 정말로 참 우리의 국민들의 어떤 이 뇌를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정말로 국민의 뇌를 망가지게 만드는 이게 엄청난 독재거든요. 이게 우리가 차라리 군사 독재 같은 것은 포시가 나요. 사람이 몸이 팔이 이래 부러지는 거는 포시가 나지 않습니까? 정신이 망가지는 것은 겉으로는 멀쩡해도 그거는 팔 빠지는 거는 고치면 되지만 저렇게 언론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요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박정희 정부 때 뭐 군사 독재라 그러지만은요 그때의 상황은 우리가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남 1시간 할 때 2시간 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저도 그 시절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때는 저희가 이제 뭐 야간 고등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주간에는 뭡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가갖고 공부를 하고 이런 학교도 많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려 하면은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 2시간 잘 적에 잘하는 사람 8시간 잘 적에 2시간 자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70년대나 60년대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뛴 거를 갖다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독재에 비유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과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눈 밝은 세상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언론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요, 언론이 나중에는 다 망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미디어가 밝아져 가지고 뭐 유튜브라든지 개인 방송도 많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언론이 자꾸 편향적으로 보도를 하면은 1인 방송들이 100개, 20개, 1000개씩 이렇게 생기면은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보도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이 정권을 유지하기에만 급급을 해가지고 있는 그런 민주노총 뭡니까? 저런 언론들, 대형 언론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한국당에 근무를 하시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소신을 갖고 밀고 나가면요. 저러한 뭡니까? 불공정한 언론들은 하나둘 무너지게 되고 결과에는 정도를 걷는 언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결과에는 언론도 장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 장사가 안 되면 자기들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거든요. 사기를 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국민들이 계속 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했지만은 결과에 얻은 거는 뭡니까? 미사일 선물밖에 받은 게 없거든요. 취임 2주년 날 미사일 쏘았잖아요. 그 앞에도 또 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정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게 옛날에 뭡니까? 이석기 당하고 같이 있다가 관리 나온 당 아닙니까? 이런 당들이.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전에 한교안 대표가 강주 가서 물병 던지고 했는 것도 그 이석기 당 잔뿌리들, 뭡니까? 민중당 이런 사람들이 막 몇 명도 되도 안 한 사람들이 그래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니까 이정민은 또 그게 강주의 민심이다 그래가지고 한교안이가 강주 가면은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질이 떨어지고 이거 국민을 모르는 고 자기들 이익밖에 모르는 이러한 집단들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게 뭐냐 그러면 언론들이 편을 들어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 리얼미터가 또 언론 보도가 났더만은요. 저번 주에는 이 민주당하고 한국당 지지율이 1.6%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일주일 만에 13%가 차이가 나버렸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사거든요. 지나가는 소가 보더라도 웃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를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편만 다 모아놓고 조사를 하면은 그게 옳은 조사가 됩니까? 당연히 자기 편 쪽에 손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표본 조사를 보니까 뭐 문재인 쪽에 원래 지지하던 사람이 뭐 53%의 표본이 들어있고 뭐 한교안은 10몇 프로밖에 안 들어있고 뭐 그런 식으로 표본 조사를 뽑으면은 당연히 민주당이 마이올로 갈 거 아닙니까? 아, 민주당 대표가 뭡니까? 이렇게 뭐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표본이 이상하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저런 조사를 만들어낸다는 자체도 저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언론도 정확하게 장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언론이 계속 가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이나 이런 분들도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언론에 뭐 한 분 때린다고 해가지고 바로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맞받아 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뭡니까? 내성이 생긴다는 거요. 한마디 그거 뭐 했더면은 사과를 하려면 이정미가 먼저 사과를 해야죠. 멀쩡하게 지금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현장에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문재인이가 똑바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똑바로 하고 했으면은 한교안 대표가 저렇게 길거리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사람 보고 사이코패스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언론에다가 머리 숙여야 되지. 어떻게 한국당은 만날 언론에서 한마디 해놓고 또 떠들면 또 사과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 통할 때가 있지만 저 언론은 완전 독재이기 때문에요. 독재는 강력하게 독재는 저항으로서 물리쳐야지 그게 누가 사정한다고 봐줄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그 완전 한국당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완전한 우리는 언론 독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느낄걸요, 아마.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본인들도 느낄걸요. 그것을 내 국회의원 한 번 못 하더라도 그것을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국민과 역사를 위해서 그것을 알려나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